안녕하세요, 서피디입니다. 이번 강좌부터 일러스트 기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를 처음 실행하시면 웰컴 창이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CSS 파일 이미지 하나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오픈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후 CSS 파일 이미지 하나 선택하고 오픈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인터페이스가 보이게 되는데요. 자, 처음 일러스트를 보시는 분들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좀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자, 작업 환경을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스위치 워크스페이스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겁니다.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스위치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일러스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작업 환경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오토메이션이 저는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레이아웃으로 좀 변경할게요. 클릭하면 자, 환경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패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은 뭐 트랜스폼 패널, 온라인 패널, 뭐 스위치 패널, 뭐 아트보드 패널, 그 다음에 뭐 패스파인더 패널, 레이어 패널 등등이 굉장히 많은데, 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 수많은 패널을 다 꺼내놓고 사용하시면 작업 공간도 부족할 뿐더러 저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되시기 때문에 공간만 낭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요 왼쪽에 보시면 콜랩스 아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일자로 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툴 패널이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저 두 줄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땡땡땡 여기에 세 개가 보여요. 요거를 좀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하시면 자, 툴 패널을 세팅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 상단에 이 툴 패널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이직이 체크되어 있는데요. 이걸 어드밴스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좀 전에 한 줄이 이제 두 줄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여기 첫 번째로 선택되어 있는 게 셀렉션 툴이에요. 자, 커서를 이렇게 좀 갖고 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셀렉션 툴이라고 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미리 보기가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필요한 패널을 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패널을 꺼낼 거냐면, 자, 여기 상단에 윈도우 메뉴가 있어요.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3DM 매터리얼부터 굉장히 많은 패널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중간에 쭉 보시면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레이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레이어 패널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이 패널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별도의 창으로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요 패널 이름을 꾹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자, 좀 전에 여기 있던 패널이 이렇게 별도로 창으로 이렇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하나 꺼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화살표 있어요. 자,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면 자, 이미지라는 레이어가 여기 레이어 1 안에 이렇게 속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게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하나 불러왔잖아요. 요 레이어가 현재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레이어 옆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눈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레이어 이미지라는 레이어를 화면상에서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는 역할이에요. 자, 한번 껐다 켰다 해보세요. 그죠?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뭐냐면 자물쇠예요. 그래서 이 자물쇠를 클릭하게 되면 자, 좀 전까지 선택되어 있는 선택할 수 있었던 레이어가 이제는 아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잠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잠글 때 사용합니다. 다시 클릭해서 풀어줄게요.
자,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자, 선택 도구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자, 제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선택 도구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선택 도구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자, 선택 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자, 모서리 부분에 커서를 가져다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다 갖다 놔보면 아이콘이 바뀌죠. 자,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한 레이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콘이 바뀐다는 거는 내가 현재 선택한 레이어를 회전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로 세로 비율을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키보드에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Shift. 자, 이 상태에서 Alt까지 추가해 볼게요. Shift Alt를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스케일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스케일이 줄어드는 중심점이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Shift 누르고 줄여보면 이쪽 방향으로, Shift Alt 누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스케일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줄인 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하면 가운데에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아이콘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자물쇠 채워서 건들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요 부분을 확대해야 되잖아요. 확대할 때 쓰는 거 키보드에 컨트롤 플러스 하면 확대, 키보드에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축소입니다. 확대, 축소, 그리고 컨트롤 0 누르면 이 도큐멘트가 화면에 꽉 차게 돼요. 그죠? 다시 컨트롤 플러스에서 확대를 하고, 자, 확대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지금 여기 화면 구석에 있어서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럼 얘를 화면을 이동해야 됩니다. 이때 화면을 이동하는 거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바닥 모양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꾹 누르고 이동해서 얘를 이렇게 가운데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플러스에서 화면을 확대하고 또 스페이스바 눌러서 약간 좀 방향을 화면을 좀 이동해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요런 모양의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레이어 패널을 약간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이동하고요. 자, 여기 중간에 쭉 보시면 요런 툴이 있어요. 렉탱글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해 볼게요. 자, 렉탱글 툴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자, 패널에 보시면 이런 삼각형들이 이렇게 좀 많이 보일 겁니다. 이런 거, 그죠? 요게 뭐냐면 현재 내가 보이고 있는 요 도구 외에 숨겨져 있는 도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얘를 꾹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아이콘 도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박스를 만드는 렉탱글 툴,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박스 툴, 라운드 렉탱글 툴, 그리고 원을 만들 수 있는 앨리스 툴, 그 다음에 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폴리건 툴, 그 다음에 별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스타 툴, 그리고 빛의 뭐 형태, 뭐 플레어라고 하죠. 빛,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플레어 툴, 총 6개의 패널이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요 화살표, 요거 삼각형 있죠. 요거를 꾹 누르면 이렇게 별도의 이렇게 창으로 나올 수 있고요. 다시 이걸 누르면 다시 뭐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세로로 볼 거냐, 가로로 볼 거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X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세요. 꾹 누르고 요거 삼각형으로 좀 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요. 자, 이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자, 여기를 기준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정사각형을 만드실 때는요,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가로와 세로 비율이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Shift를 안 누르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이거 외에 3개를 더 그렸는데, 자, 내가 이 3개 그린 거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는 방법은 선택 도구 선택하고요. 클릭하고 키보드에 딜레이트, 클릭하고 키보드에 딜레이트, 클릭하고 키보드에 딜레이트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제일 처음 그렸던 박스를 선택해 보시고, 자, 이 박스가 현재 흰색이에요. 이것처럼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꾸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앞에 있는 게 필이에요. 요 뒤에 있는 게 스트로크입니다. 즉 앞에 있는 거는 이 내가 만든 도형에 색을 채우는 필이라는 거고요. 스트로크는 이 박스의 외곽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검정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이라는 애를 더블 클릭하면 자, 칼라 피커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요게 현재 내가 선택하고 있는 색깔이에요. 자, 이쪽에 동그라미 있는데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오케이 하면 좀 전까지 흰색이었던 박스가 검정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스위치예요. 필과 스왑 필 앤 스트로크 요건데 이걸 바꿔치기 딱 하면 좀 전까지 색이 칠했던 박스가 이렇게 라운드 박스로 이렇게 바꿔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바꿔치기해서 색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지금 레이어가 이미지 레이어 위에 있기 때문에 얘를 가려버려요. 그죠? 그러면 이 도형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 직사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요, 투명도를 좀 낮추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오파서티라는 게 보여요. 이게 투명도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를? 내가 선택한 직사각형을. 그래서 오파서티의 요 화살표를 클릭하고요, 이렇게 수치를 낮춰주시게 되면 좀 전까지 안 보였던 이미지 레이어가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냅둡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클릭해 볼게요. 자, 이 툴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방금 만든 이 직사각형 있죠? 이 직사각형의 버텍스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또 버텍스만 선택하고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도 바꿀 수 있고요. 또 요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컨트롤러 있죠? 요걸 꾹 눌러서 이렇게 직각인 모서리를 이렇게 둥근 형태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에서 전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컨트롤 Z 한 거는 메뉴가 어디 있냐면 에디트에 보시면 언두라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게 단축키는 컨트롤 Z인데, 자, 요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축키. 자, 그리고 언두 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려면 리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Z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직각인 박스를 이런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이렉션 셀렉션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텍스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요 컨트롤러 요거를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반대편도 버텍스 선택하고 컨트롤러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형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 됐으면 다시 선택 도구 선택하고 요거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클릭한 다음에 오파서티를 아까 조절했었잖아요. 작업하기 편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요 화살표를 클릭해서 다시 오파서티를 100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죠? 스페이스바 누르고 약간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렉탱글 툴 선택해 주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 이거 선택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작업하기 편하게 해서 뭘 해요? 오파서티 낮춰주시고, 그죠? 그리고 다이렉션 셀렉션 툴 선택해 주시고, 자, 버텍스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하나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컨트롤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 선택한 후 Shift 누르고 반대편 꼭지점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Shift를 이용해서 복수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컨트롤러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한 번에 이렇게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시 선택 도구 선택해서 얘를 오파서티를 어떻게 해요? 현재 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다는 거 요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한 상태에서 오파서티를 어떻게 다시 10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 해서 크기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선택 도구 선택하고 작업하기 편하게 해서 오파서티 낮춰 주시고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도구 선택하고 이번에는 이쪽 꼭지점과 이쪽 꼭지점 선택하고 컨트롤러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자,
형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 도구 선택하고 레이어 선택한 후에 오파시티 값을 다시 100으로 맞춰주시면 완성됩니다. 자, 컨트롤 마이너스 이용해서 화면을 축소하고 스페이스바로 화면을 조율한 후, 자, 그럼 방금 제가 설명한 걸 이용해서 요거랑 요거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다시 화면을 확대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이동하고요. 자, 조금만 컨트롤 플러스해서 화면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제일 먼저 뭐를 만드셔야 돼요? 요거 원부터 하나 만들고 이 원을 복사해서 총 원을 3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 레이어에다가.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원 만드는 거는 요거죠. 요거 세 번째 엘립스 트리 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립스 툴 선택해 주시고 정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Shift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을 만들었는데 위치가 틀리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현재 원을 그린 상태에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자, Shift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엄지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자, 원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다시 스페이스만 떼주세요. 스페이스만 떼주시고 현재 그러면 Shift와 마우스 왼쪽 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크기를 원하는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우스 떼시고 Shift 떼시면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레이어 보시면 자, 이렇게 엘립스라는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름 바꾸겠습니다. 레이어 이름 바꿀 때는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여기다가 아이고 좀 줄일게요. 반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만든 반원을 복사 2번 복사할 거예요. 그럼 원을 총 3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복사할 때 쓰는 우리 단축키 있죠? 선택 도구 선택하고요.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컨트롤 V 하면 여기 제자리에 복사가 되는데 옆으로 이동하면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안 되겠죠? 딜레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반원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럼 컨트롤 C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붙여넣기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카피 메뉴 우리 했어요. 컨트롤 C. 자, 그냥 붙여넣기 페이스트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페이스트 인 프론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F예요. 자, 요 컨트롤 C, 컨트롤 F는 좀 애워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컨트롤 F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트롤 F 누르면 자, 여기 레이어에 보시는 것처럼 반원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로 다시 컨트롤 F 하면 또 하나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자리에서. 자, 그러면 여기 레이어에 보면 반원 총 3개가 됩니다. 자,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위에 있는 거 하나 선택하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너는 라인 1이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고요. 또 위에 있는 레이어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는 라인 1, 2라고 엔터 치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지금은 라인 1, 2는 필요 없기 때문에 눈 아이콘을 이용해서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자, 이 반 원이 상위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미지가 안 보이잖아요.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선택하고 오파시티 낮춰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반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현재 상태에서 렉탱글 툴 선택해 주시고요. 자, 요 반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원과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왜 원과 박스를 만들었을까? 자, 일단 원을 선택하고요. 자,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다시 오파시티를
1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 연산 아시죠? 수학에 보시면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여집합 있잖아요. 자, 그 연산을 이용해서 자, 원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박스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 이 겹쳐진 부분 있죠? 자, 이걸 빼면 겹쳐진 부분을 뺀 A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원리를 이용할 거예요. 자, 이 연산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아이콘 만드는 데에서 두 가지를 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산 방법을 위해서, 자, 여기서 필요한 패널을 또 꺼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패널이냐면,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패스파인더라는 패널이 있어요. 자, 이 패스파인더라는 패널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패스파인더 패널이 꺼내져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별도로 패널이 꺼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자,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합집합. 화면을 좀 확대해 볼게요. 얘가 합집합, 얘가 차집합, 얘가 교집합, 얘가 여집합이에요. 자, 일단 요 밑에 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A가 되려면 요 레이어 구조상에서 B보다는 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 박스에 해당되는 B는 여기 상위에 있는 거고요. 최상위에 있는 거고 A라는 원은 그 밑에 하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차집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 도구 선택하고요. 드래그해서 두 개를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현재 두 개가 다 선택되어 있는지는 요 박스를 보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요 차집합을 클릭하면 자, 겹쳐진 부분을 뺀 나머지가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까지 레이어는 사라지고 최종 완성된 레이어가 이렇게 패스라는 레이어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줄게요. 더블 클릭해서 얘는 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반원은 만들어졌으니까 자, 이제 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 1, 2 이제 눈을 키도록 할게요. 자, 이 라인 1, 2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라인 1 선택하고요. 요거를 챈디를 바꿔주게 되면 라인이 생겨지게 되는데 지금 이 라인 1 때문에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눈을 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도 눈을 꺼보면 이렇게 좀 전까지 색이 채워진 원이 이렇게 라인만 있는 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눈을 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이 선의 두께가 너무 얇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두껍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두껍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라인을 두께로 조절하는 패널을 또 하나 꺼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거냐면 윈도우 메뉴에 가서 자, 내가 필요한 패널 또 꺼내 쓸게요. 중간에 보시면 스트로크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하면 자, 이게 이제 선의 두께를 조절하는 패널이에요. 자, 드래그해서 또 하나 독립되게 꺼내 쓰시고요. 자, 이때 패널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꺼내 쓰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로크 패널을 여기 패스파인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려주시면 자, 이렇게 나란히 패널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작업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스트로크 선택하고요. 자, 라인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요 웨이트가 선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 자, 선택을 해주고 가야 돼요. 클릭하면 두께가 두꺼워지고 클릭 밑에 화살표를 누르면 두께가 얇아지는 거예요. 또 클릭하고 마우스 휠로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예.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뚝뚝뚝뚝 해서 저는 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의 두께가 보시면 여기 파란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선의 두께가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두께가 넓어지느냐? 얘를 기준으로 요 밑에 보시면 얼라인 스트로크에서 첫 번째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나는 선의 두께를 넓히고 싶다라고 하면 두 번째 옵션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선의 두께를 넓히고 싶다라고 하면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해서 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선의 두께를 조절할게요. 그리고 선의 두께는 2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또 얘는 눈을 닫아 주시고요. 다음 거 라인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라인 1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체인지에서 라인 1으로 두께 만들어 주시고 아까처럼 2 입력하고 여기 안쪽으로 원의 두께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원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크기보다 줄여야 돼요. 크기 값을 줄여야 됩니다. 자, 크기 값 줄여 볼게요. 그럼 이 라인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기 값 줄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요런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거 스케일 툴이라는 겁니다. 꾹 눌러 보시면 스케일 툴, 시어 툴, 그 다음에 리시어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는 요 스케일 툴을 선택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 스퀘어를 조절할 수 있는 박스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유니폼이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75%로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100%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100%로 된 상태에서요. 자, 수치를 입력했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미리 보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키보드에 탭 키를 누르면 자, 미리 보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수치를 입력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실시간으로 보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해서 이렇게 마우스 휠을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적당하게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크기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카피 누르시면 안 돼요. 카피는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자, 크기 조절되고요. 아, 난 두께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 클릭해서 2로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2로 다시 바뀐 걸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라인 2개 완성했어요. 자, 눈을 키시면 라인 2개 그대로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연산을 하기 위해서 박스를, 그죠?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박스 만들겠습니다. 자, 박스 툴 선택해 주시고, 여기 선택하셔도 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여기를 지금 선택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돼요. 박스 툴 선택하고 자, 맞춰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위치는 조금만 내려주시고, 자, 한 상태에서 지금 라인 박스가 아니라 색깔이 채워진 박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체인지 해주시면 자, 색이 칠해진 박스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뭐예요? 연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일단 다 선택을 해주십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는 도형이고요. 얘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산할 때 잘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요 라인을 면으로 바꿔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레이어 하나 선택해 주시고 이 선을 면으로 바꿔주는 명령어는 어디 있냐면요,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라는 메뉴예요. 자, 이걸 클릭해서 자, 선을 면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이 레이어도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선을 면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좀 전까지 스트로크였던 게 이렇게 필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 선택하고요. 자, 이번에는 연산을 패스파인더로 안 할 거고요. 자, 어떤 걸로 할 거냐?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이런 패널, 이런 도구가 있어요. 쭉 보시면 자, 여기에 빌더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빌더 툴. 자, 빌더 툴도 쭉 클릭하시면 쉐입 빌더 툴, 라이브 페인트 버켓, 뭐 라이브 페인트 셀렉션 툴, 뭐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쉐입 빌더 툴을 선택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냥 이렇게 드래그,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합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요걸 남기고 나머지 여기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차집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키보드에 Alt를 누르고 자, 이렇게 뺄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딱 대시면 내가 드래그 한 부분을 뺀 나머지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lt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차집합,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차집합을 이용해서 요것만 이렇게 남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만든 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미지 눈 크고 반원 눈 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종적으로 아이콘이 완성된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 옆에 이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뭐를 이용해서? 자, 하트에 이런 거 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이런 라인을 뺄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큰 동그라미에서 작은 동그라미를 이용해 가지고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빌더 툴이라든지 패스파인더 툴을 이용해서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에서 요 동그라미를 빼서 패스파인드나 빌더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요 삼각형에서 여기 라인을 뺀 걸 패스파인더나 그 다음에 빌더 툴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시간 될 때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 세 번째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만들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면 돼요? 요 선택 도구,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그 다음에 요 도형 툴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선 여기 도형 도구 중에서 네 번째 폴리건 툴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폴리건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자, 드래그 하면은 자, 저는 예전에 이제 삼각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삼각형이 보이는데요. 자, 다른 분들은 다각형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마우스 아직 떼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삼각형이 아니라 다각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키보드에 위아래 방향키 있죠. 위아래 방향키로 꼭지점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추가하면 계속 추가하면 둥그런 원이 되고요. 그죠? 자, 반대로 아래 방향키를 이용하면 꼭지점이 삭감이 되면서 뭐 오각형, 사각형, 삼각형 이렇게 됩니다. 최소 삼각형까지예요. 자, 이렇게 위아래 방향키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으면 자, 정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Shift 누르고 자, 이렇게 삼각형 만든 후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원하는 위치만큼 이렇게 위치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정삼각형이 아니라 옆으로 조금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선택 도구 선택해서 자, 여기 요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걸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선택 도구 선택하고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늘려서 직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변형할 수가 있어요. 형태 다시 한번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자, 잡고 나서 이제 만들었으면 얘를 선이 있는 삼각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체인지 눌러주시면 선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두께 조절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 올립니다. 자, 안쪽으로 두께를 조절할 거예요. 두 번째 옵션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었어요. 자, 삼각형 하나 만든 후에 이 삼각형을 이제 옆으로 그대로 하나 이동할 겁니다. 자, 이동할 때는 선택 도구 선택하고요.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 자, 아이콘이 바뀌어요.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일단 옮기세요. 일단 이렇게 옮기세요. 이 상태에서 직선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Shift를 추가로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위아래 직선 형태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만큼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이 하나 복사가 그대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우리는 옆에 보시면 요 선 있잖아요. 이 선이 없애면 돼요. 이 선만 없애시면 됩니다. 그죠? 자, 먼저 그러면 필요 없는 요거 눈을 한번 껐다 켜면 이게 오른쪽 삼각형이네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줄게요. 오른쪽 삼각형.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고요. 왼쪽 왼쪽 삼각형. 자,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삼각형을 잠깐 눈을 끄고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왼쪽 삼각형은 선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요 다이렉트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요 선만 선택하게 해서 딜레이트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삼각형의 크기도 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요 형태도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요렇게 이제 만드시려면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 삼각형 눈을 잠깐 꺼주시고요. 자 얘를 현재 지금 선삼각형인데 얘를 면삼각형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삼각형을 면삼각형으로 바꿔주는 방법 앞선에서 설명드렸죠.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자 이렇게 면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신 후, 자 요 부분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잘라내서 없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라내서 없애 주시는 툴 패널은요, 여기 패널 중에 있습니다. 자, 뭐냐면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중간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꾹 눌러 보시면 이레이저 툴, 그 다음에 섹션 툴, 그 다음에 나이프 툴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나이프 툴을 선택할 겁니다. 나이프 툴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 화면을 축소하고 컨트롤 플러스에서 좀 더 확대를 해줍니다. 자, 더 확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나이프 툴 선택해 주시고요. 키보드에 그냥 이렇게 나이프 툴 선택하면 곡선 형태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Z 할게요. 곡선 형태가 아니라 직선 형태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자르셔야 되니까, 자 나이프 툴 선택한 상태에서 Alt를 눌러 주셔야 돼요. Alt 누르고 적당하게 이 정도 이렇게 자르고, 자 선 자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도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적당한 지점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분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레이어 생겼죠? 눈을 껐다 키시면 이런 식으로 자 분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선택해 주시고 딜레이트 하시면 자 완성되는 겁니다. 오른쪽 삼각형까지 키시면 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완성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요거 3개 설명했어요. 요거 그리면서 설명했는데, 자 이걸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뭐였었죠? 여기 선택 도구, 다이렉션 선택 도구, 그 다음에 여기 도형 도구, 그죠? 도형 도구에서 사각형 도구, 그 다음에 동그라미 도구, 다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삼각형 만든 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이프 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부분 자르는 거 설명드렸고,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크기 조절하는 거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 어디 있었죠? 지금 화면상에서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여기 패스파인더 툴이 지금 사라졌네요. 자 패스파인더 툴을 이용해서 연산하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스트로크 패널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선 도형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패스파인더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연산 툴이죠. 빌더 툴을 이용해서 차집합을 한번 응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제 이 도형 이거 그 다음에 요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만드는 것들을 자 여기 있는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피디였습니다.